안녕하세요. 난리지큐브에서 클라우드 사업부를 맡고 있는 강미정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기업 업무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SaaS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SaaS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서 2024년까지 3,694억 달러, 한화로 약 440조까지 증가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근거는 SaaS를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 옥타에서 자사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당 평균 89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약 187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블리스플리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더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은 최대 288개, 중소기업은 약 100개 이상의 Saa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이드에서 조사한 바로는 국내 스타트업의 SaaS 평균 도입 수는 11개, 최대로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53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이 이렇게 많은 SaaS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알게 모르게 사용 중인 SaaS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접속만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협업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협업 도구를 빠르게 배포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전 과제가 생겼을 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업체를 선정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IT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수행해야지만 이런 SaaS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aaS 협업 도구라면 좀 다르죠. 이미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SaaS 서비스들로 협업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그 SaaS 협업 도구들을 신청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해서 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SaaS를 모든 전 직원이 바로 쓰실 필요는 없죠. 필요한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로 구축할 때는 전 회사의 IT 예산을 고려해서 구축을 해야 됐지만 SaaS 환경에서는 특정 부서의 예산만으로도 쓴 만큼만 종량제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부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을 해보시고 검증된 서비스를 전사로 확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섀도우 IT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IT도 모르는 이런 IT 자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안이나 아니면 백업, 그리고 IT 예산 전반적인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같은 급박한 시기에 이런 거를 고려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환경에서는 많은 SaaS들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늘어난 SaaS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속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로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북마크라든지 브라우저 초기 화면에 나열을 해서 내가 접속할 대상들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또는 윈도우 부팅과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Saa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했던 사원들은 알고 잘 쓸 수 있겠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SaaS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링크 목록을 전체 취합해서 전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도입한 SaaS, 이제는 그 SaaS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Saa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K큐브 온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개의 다중으로 SaaS를 사용하는 기업이 고려해야 될 4가지 연결, 통합,
투명한 협업, 개인화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MS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외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셨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K큐브원 구독형 업무 포탈이 어떻게 잘 메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연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스 서비스를 쓰기 전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으로 접속하는 화면이 어떤 화면이었나요? 지금 보시는 UI 형태의 업무 포털이었을 것입니다. 업무 포털에는 내가 처리해야 될 결제, 또 처리해야 될 업무들, 또 동료들의 휴가 현황이나 또 동료들의 그런 경조사, 그리고 최근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자주 쓰는 업무 시스템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업무 시스템에 접근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마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7첩, 12첩 반상을 받은 듯이 잘 차려진 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 포털에서 접근하면 회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또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본인이 접근 가능한 시스템 또는 기능에 접근해서 일을 배우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스 환경이라고 다를까요? 사스는 대부분 전문화된 기능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메신저 전문, 협업 전문, 프로젝트 관리 전문,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체 기능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능을 쓸 수 있지만 이것들을 통합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스로 접근할 때 이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포탈이 여러분들의 지금 기업 환경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난리지큐브는 구독형 업무 포탈 K큐브 온을 런칭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직원들은 최신 소식을 보고 내 일정을 확인하고 잘 정리된 매뉴얼도 확인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내가 자주 접근하는 업무용 사스로의 링크도 상단에 보시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사에서 사용 중인 모든 사스 서비스에 대한 링크를 포털에 등록을 해두고 개인별로 또는 부서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면 내가 접근 가능한 사스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구축형 업무 포털에서는 개인화된 정보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사스 시대의 구독형 업무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개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컨텐츠들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겠죠. 다른 사스와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맨 먼저 고려해야 될 것,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SSO입니다. 구글, MS365, 네이버웍스 등 글로벌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스는 대부분 국제 표준 인증 기술인 사물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증을 통해서 서비스 간의 SSO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사물 연동은 마스터 슬레이브처럼 인증을 해주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구성이 됩니다. 글로벌 사스 기업들은 본인들이 IDP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서비스에 SP로 인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인 K큐브 온도 자체 사물 IDP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또 SP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사스 서비스하고는 설정만으로도 바로 SSO가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도 사물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별도의 개발 없이 바로 SS를 설정만으로 즉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SSO가 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같은 계정이 각각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존재를 해야지 SSO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용자 동기화가 필요한데요. 예전에 온프레미스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시스템이 하나 도입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사연동입니다. 이게 바로 각자의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하는 업무인데요. 이 SaaS 환경에서도 인사연동은 여전히 기본 작업이 됩니다. K큐브5는 이 인사연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HR 시스템에서 바로 K큐브에서 제공하는 표준 API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커스텀된 고객사의 맞춤형 API를 만들어서 고객사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K큐브1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 정보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 서비스와 이렇게 커스텀 서비스 영역이 분리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본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고객의 맞춤형 커스텀 API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K큐브1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와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부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만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독형으로 말이죠.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사용자 사내의 HR 시스템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디렉토리 정보를 동기화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디렉토리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직도 사용자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도를 연동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셨을 때 국내에서 쓰실 때 이 부서 단위로 메일을 보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글 메일에서는 그렇게 부서 단위로 메일을 보내시려면 그룹스를 만들어서 부서에 그 멤버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번 부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 작업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인사연동 서비스를 구독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매번 동기화를 해드리기 때문에 부서로 메일을 편리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끝났다면 이제는 정보를 통합할 차례입니다. 업무 포털을 구현한다고 하면 외부 데이터에 대한 통합이 필수일 텐데요. 다양한 포틀릿 도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포틀릿이라는 걸 좀 아시나요? 이 포틀릿은 업무 포털에 배치할 수 있는 작은 정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서 위젯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 위젯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젯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제공을 되고 있죠. 업무 포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의 포틀릿이 필요합니다. 리스트형도 있을 수 있고 배너형, 이미지형, 동영상을 표시하는 이런 특성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특히 배너형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URL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와 관련된 내가 처리할 건수를 표시하는 배너를 바로 업무 포털에 배치할 수 있고 개인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또 원하는 페이지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정보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아이프레임 도구를 통해서 URL을 입력하시면 그 정보 특성에 맞는 포틀릿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MS365를 사용하신다면 K큐브1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포틀릿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접근 설정을 통해서 개인의 아이디를 입력해 놓으면 개인 메일 목록에서 안 읽은 메일 건수나 오늘의 일정 목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린더 포틀릿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직원의 휴가 일정, 회사 공용 일정, 프로모션 일정, 대표님 일정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탈함에서만 정보를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SaaS 간 통합이 가능합니다. 예시 화면은 개인이 나의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파일을 첨부하는 그 컴포넌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결제를 기한하는 등 모든 첨부 파일이 필요한 곳에서 바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직접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와의 통합은 게시판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게시판 화면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관련된 자료나 소개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게시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시판 메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체험 계정 발급, 그 다음에 고객 관리 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글 시트는 최신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열어서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버전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황 파악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게시판에 연결하지 않고 개별로 본다고 하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게시판에서 확인을 하고 체험 계정 발급 현황을 보기 위해서 따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체험 관리 검색하신 다음에 시트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게시판 메뉴에 연결을 해 놓게 되면 내가 일하는 와중에 관련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뿐만 아니라 전자결제에서도 통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고객 미팅을 해서 고객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구현을 해본 사례입니다. 전자결제 특정 양식에 입력한 데이터가 이 데이터로 축적을 시켜달라는 그런 니즈셨는데요. 전자결제 양식을 만들 때 구글 시트와 연결된 필드를 적용을 해 놓으시게 되면 결제가 완료됐을 때 그 정보를 바로 시트에 추가되도록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결제 문서를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트를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게시판 같은데 연결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최근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결제를 기한하실 때 구글 시트의 정보를 가져다가 선택하거나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에 보시면 협력사 정보의 리스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바로 세팅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자결제 양식을 만드실 때도 연결된 필드를 활용해서 양식을 구성하시게 되면 바로 구글과 연동 통합된 업무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협업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SaaS 협업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업에 투명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이 투명하다라는 것은 같이 참여자가 어느 정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누가 들어와 있고 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바로 확인을 하면서 이 협업에 대한 그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협업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모든 문서 작업은 파워포인트로 해왔습니다. 파워포인트라는 문서 저작 도구가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제안서를 쓰든 소개서를 쓰든 파워포인트로 모든 작업을 했었죠. 만약에 제안서를 파워포인트로 쓰신다고 하면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우선 목차를 만들고 템플릿을 배포한 다음에 각자 맡은 분야를 작성해서 취합을 하고 리뷰를 하고 커멘트가 달린 문서를 다시 배포하고 또 작성해서 취합하고 이런 단계를 여러 번 거쳐야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도구가 최근에 지금 SaaS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협업 도구입니다. 채널을 만들고 참여자가 들어와서 공유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올리는 것으로 다시 다 공유가 되는 이런 협업도가 굉장히 유용할 텐데요. 하지만 거기에도 누군가는 취합을 하고 누군가는 또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가 다 끝나게 되면 디자인팀에 넘겨서 디자인을 손보는 이런 단계적인 협업을 해야 되죠. 하지만 구글 슬라이드를 쓴다고 하면 실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자료도 구글 슬라이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자가 작성을 하는 와중에 디자인 팀장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교체해주고 컬러를 조정해주는 등 실시간으로 협업이 일어나면서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또 마케터가 들어와서 커멘트도 바꿔주고 또 오타도 잡아주고 하는 작업을 온라인에서 문서를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단계적 협업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파워포인트를 열지 않습니다. 더 예쁜 장편 아니더라도 이런 협업의 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기업에서 문서 중앙화를 도입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문서를 만들도록 하는 변화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협업을 경험하시게 되면 중앙에서 문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화 관리 없이 문서가 계속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 공유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는 공유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나 ECM을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니라 문서함에 다 문서가 모이고 사용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거기에 남겨져 있게 되는 기능인데요. 구글에서도 이 기능을 얼마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전자결제가 끝난 문서를 전자결제 문서함으로 다 모이도록 해서 이 내용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 회사만의 전자결제 문서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클라우드 서치 기능입니다. 기업에서 통합 검색을 구축할 때 많은 기업들이 사실 만족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큰 기대로 시작을 하지만 그 기대에 만족했던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이렇게 불만족한 고객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바로 구글 검색 엔진처럼 해달라, 구글 검색처럼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구글 드라이브에는 바로 이 클라우드 서치가 구글 검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보았던 아니면 나한테 권한이 있는 문서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네, 이렇게 문서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 문서를 유통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문서 유통은 주로 링크로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원본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 공유 설정을 통해서 개별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 부여된 정보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특히 외부 사용자한테 문서를 공유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강제로 그 권한을 회수함으로써 외부의 공유에 대한 그 불안감,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핀코드 방식의 공유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외부에 되게 용이하게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유가 쉽다고 하면은 외부 공유 현황을 좀 불안하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외부 공유 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로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사내든 사회든 이렇게 기간별로 공유 기간을 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뷰어에게는 다운로드나 인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권한 공유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화면 캡처까지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화 측면입니다. 최근에 직장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무래도 MZ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직장 내 MZ세대는 점점 늘고 있지만 기존의 직장인들과 생각도 행동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MZ세대가 직장에 잘 융화되어 업무 성과를 내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 모니터 2022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MZ세대에 대한 의식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추고 싶고 이것이 일상의 업무가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출근 시간도 휴가도 다 모두 나한테 맞추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MZ세대들한테 업무 포탈도 전 직원이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보는 동일한 업무 포탈을 제공한다면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런 MZ세대를 위해서 저희는 업무 포탈이 회사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도 다 다르게 꾸밀 수 있도록 개인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이 기능을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예시 화면인데요. 어떤 직원들은 자기가 응원하고 싶은 그 응원하는 팀을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또 시즌별로 이미지를 올려서 그때 시즌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설정하시는 것을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요. 모바일에 이 초기 화면을 위젯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젯의 순서, 그 다음에 위젯에 나올 컨텐츠의 종류, 분류, 그 다음에 자주 가는 아이콘들을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네이버 모바일 앱의 첫 화면 같이 말이죠. 여러분들 회사에 SaaS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이 SaaS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또 이 SaaS들을 통합할 수 있는 포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다면 구독형 업무 포탈 K큐브 온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에 설립을 했고요. 지식교양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업용 솔루션 개발과 구축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3년부터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구독형 업무 포탈 K큐브 온을 런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검증을 했고요. 올해는 CSAP로 인증을 통해서 보안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리지 큐브는 20년간 기업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구축을 해왔습니다. 이 20년간의 경험에서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스 마켓에서도 저희의 이런 경험이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에게 꼭 반드시 도움이 되는 업무 포탈을 서비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사스형 구독형 업무 포탈 K큐브 온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